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선거구별 경선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차 발표에 익산과 군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맞물린 군산은 추후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되는 선거구는 컷오프 대상자가 가려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본회의 파행을 빚었던 군산시의회 두 의원 사이의 설전이 12일 만에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대응까지 예고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 금지 등 중앙당 지침까지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최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교통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KCN 금강방송의 보도에 따라 오늘부터 통근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통근버스는 하루 8차례씩 익산 시내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주요 거점을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수월해지고 기업들의 근로자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선거구별 경선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차 발표에 익산과 군산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무성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군산은 설 연휴 이후에나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본선 주자를 결정할 민주당의 경선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선거구별 경선 대상자 발표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도당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당 중앙당에서 진행된 면접심사에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 을을 뺀 도내 9개 선거구에서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쌍갑은 김수웅, 이춘석, 고상진, 성기청 등 4명이, 이산을은 한병도, 이희성 등 2명이, 군산은 신영대, 김의겸, 최이배 등 3명이 면접을 치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선거구별 경선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1차 경선 지역 발표에 이쌍과 군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합니다. 이들 선거구는 경선 대상자를 일찌감치 정할 필요성이 있고 1, 2위 간 격차를 고려할 때 단수 공천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가 단수 지역 이런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만 1차로 한다는 얘기였죠. 반면 군산은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경선 대상자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럴 경우 군산의 경선 대상자 발표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선거구 획정이 군산 1차 지역이야. 그 자체.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치러진 민주당 면접심사에서 이산 갑은 갑질이 공통 질문으로 나오면서 경선 대상자 압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면접 때 갑자기 공통 질문으로 물어봤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선거구별 경선 대상자 발표를 15일 전후로 마무리 짓고 19일부터 사흘간 경선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전처럼 일반 시민 50%에 권리당원 50%가 투표 결과에 반영되고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감산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경선 대상자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하위 20% 포함 여부가 개별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본인 해당하시는 분한테만 가고요.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예비 후보자와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고 경선 대상자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과연 어떤 후보가 살아남아 본선 무대를 향한 당내 경선 경쟁에 뛰어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의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총선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을 두고 병립형 회기와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논의해왔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가 금지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일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경선 중립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경선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지지 선언과 지지 호소 문자 발송, SNS 공개 홍보, 예비 후보자와 동행하는 거리 피켓팅, 출퇴근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군산 르네상스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과 영화 세트장 테마파크 유치, 군산 근대문화유산 역사탐방 코스 개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머무르는 관광요건 조성을 위해 폐교된 동산 중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형태의 숙박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문화 거점을 마련하겠다며 명소들로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전국체육대회를 군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영대 예비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 군산의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은 상일고와 제1고, 군산중 등 체육 명문학교가 있지만 전국체전을 한 번도 유치한 적이 없다며 월명 종합운동장 현대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 등 체류형 관광으로 경제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천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익산에 3명이 몰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익산갑의 문용회 전 전주현대차 노조 지부장과 김민서 전 익산시 의원이 나서면서 경선이 치러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익산 을에는 허대중 희망청소년 복지재단 사무총장이 단독 신청했습니다. 반면 군산은 공모 참여자가 없습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한 데 이어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4일 한경봉 의원과 서은식 의원이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총선 후보자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법정 대응까지 예고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5분 발언을 통해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한경봉 서은식 의원. 이른바 김의겸 신영대 의원계로 알려진 두 시의원이 맞붙으며 대리전을 펼쳐 눈총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이 민주당 개파 간 갈등이란 비판을 받은 데 이어 12일 만인 지난 5일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1차 본회의 당시 자신의 5분 발언 주장을 다시 꺼내들며 군산 정치권의 거짓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은식 의원이 자신을 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매도하고 망신을 줬다며 법정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 본 의원은 심각하게 면회를 했을 때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은식 의원은 곧바로 신상 발언을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동료 의원과 자신의 발언은 정치적인 쟁점이기에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시의회가 정쟁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군산시의회가 정치 이슈가 돼서는 안 되고 정치 쟁점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려운 이 화통 현실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시정을 토론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한 의원이 다시 신상 발언에 나섰지만 김영일 의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가 언론이 내가 언론이 하다 보면 이 장에서 답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자제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해중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본회의장 밖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못하도록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닷새도 되지 않아 당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은 15에서 40%에 달한다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의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지혜춘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심의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군산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 의원은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 영역에서 유휴공간이 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유휴부지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장보기 행사와 포인트 지급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북부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1,000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에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이 운영됩니다. 군산과 익산시는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나흘간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로와 교통, 수도, 보건, 식품 등 8개 분야에 걸쳐 비상근무반을 가동합니다. 일반 전화 120, 핸드폰은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악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업단지 야간조업 사업장 등 55곳은 특별 점검하고 악취 규모가 큰 통합허가 사업장 13곳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집중 관리합니다. 또 민원을 유발시키는 축사 55곳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반을 투입하며 김제시 용지면 축산 악취는 김제시와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악취 측정기 21대를 가동하고 악취 측정 차량 순회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악취 민원은 이전보다 34%가 줄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19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오늘 국시클 통근버스 운행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국시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수월해지고 입주기업들의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KCN 금강방송에서 보도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정주 여건 개선 관련 내용.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익산시가 5일 국시클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통근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7시 30분, 7시 50분, 8시 등 4차례 원광대병원 건너편에서 출발합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17시 10분, 17시 30분, 18시, 18시 10분 등 4차례 국시클 산단에서 출발합니다. 국시클 산단의 면적이 약 70만 평에 이르는 만큼 통근버스는 CNC 커피, 프롬바이오, 용궁식품 등 산단 내 8곳에서 정차합니다. 출퇴근이 어려웠던 국시클 근로자들은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이 멀어가지고 회사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 차 운전이 미숙하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통근버스가 있어가지고 쉽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지금까지 국시클 입주 기업들은 출퇴근에 불편함이 있어 차를 소지한 근로자 위주로 채용했지만
앞으로는 자차가 없는 근로자 채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승용차 소유한 사람만 이제 리크루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출퇴근버스가 개통됨에 따라 기업이 이제 인력 수급할 때 미리 홍보를 해서 자가 승용이 없더라도 시가 통근버스 수요자를 조사한 결과 130여 명의 근로자가 통근버스 운영을 희망했습니다. 시는 한 달 동안 버스 운행 현황을 살피고 버스 운행 시스템을 보완해 많은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만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근버스 운행으로 국시클 산단 근로자 채용이 더 원활해질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교육시설과 학교 주차장 696곳이 설 연휴 동안 개방됩니다. 도교육청은 귀성객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설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교육기관과 초중고교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익산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3일 오전 2시 24분 4초 익산 동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5.96도, 동경 127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내 성폭력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15,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4,300여 건에서 2022년 4,600여 건, 지난해 6,500여 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 유형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3,0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새해 들어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군산의 인구는 25만 9,668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312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말보다 2,596명이 줄어든 것으로 월 평균 216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 감소가 많은 지역은 나운 3동으로 88명이 줄었고 수송동은 40명이 늘었습니다. 새해 첫 전북자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채소, 과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고 지난해 8월 2.9%를 기록한 뒤 5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71.5% 상승해 신선 과실류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매년 가을에 개최하던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올해는 여름에 관객들을 만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024 소리축제 일정을 오는 8월 14일에서 18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예술성과 축제성을 갖춘 여름축제로 거듭나겠다며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 관객들이 더 많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여름에 축제를 치러야 하는 만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실내 공연 작품을 올리고 야외 무대에는 여름밤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완주군이 다문화 가정에 국제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군에 따르면 이달 한 달 동안 결혼 이주민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필품과 지역 특산품 등을 보내면 1인당 7만 2천 원 한도에서 국제 운송비가 지원됩니다. 군 관계자는 국제 운송비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결혼 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완주 지역에는 결혼 이주민 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김제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고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살에서 39살 내국인 근로자이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나눠 김제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정착수당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한방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펼칩니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각 50명씩을 모집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익산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2.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 환자 유병률은 11.2%,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23.1%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23일까지 스테이 청년 창업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예비 창업가 또는 청년 창업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월 평균 소득은 3인 가구의 경우 671만 8,198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에 신청 접수하면 LH 전북본부의 대상자 검증을 거쳐 20명이 선정됩니다. 만경강의 다양한 조류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만경강 문화관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 저어새와 참매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호사비 오리 등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조류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됩니다. 경찰청 총경급 전보 인사에 따라 새 익산경찰서장에 고영환 전북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이 취임했습니다. 고영환 익산경찰서장은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 정보과장과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고창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김종신 전 익산경찰서장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 BBS 전북연맹 익산지회가 다문화 가정 모범 청소년 5명에게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밝은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한국 BBS 전북연맹 익산지회는 어려운 청소년 및 문제위기 청소년과 1:1 결연 봉사활동을 펼치는 순수 민간단체로 2009년부터 매년 모범 청소년을 선발해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오는 2월 17일 토요일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어린이 만화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상영됩니다. 어린이 만화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뉴욕의 평범한 배관공 마리오가 다른 세계의 빌런 쿠파에게 납치당한 동생 루이지를 구하기 위해 슈퍼마리오로 레벨업하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권선징악형 이야기에 어른도 수용 가능한 자존감 찾기에 관한 화두를 얹어 어린이와 부모님 모두 신나게 볼 수 있는데요.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하고 무료 관람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오전에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